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스마트전기과 교수 이승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그 발송배전을 공부할 때 그 마지막 타켓, 목표, 여기를 도대체 지향점을 어디다 두고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발송배전 공부라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있었죠. 그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다. 이 시스템을 공부할 때 그 여러 가지 어떤 유기적인 관계들을 좀 파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유기적인 뭘 도대체 파악을 해야 되냐 얘기인 거죠. 어떤 거를 뭘 파악을 해야 우리는 이 시스템을 파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전력계통 그냥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잠깐 그려보면 발전기가 있고 여기에 승합변압기가 있습니다. 이거 발전소에 있는 거죠. 승합변압기라고 합니다. 승합을 하는 거죠. 승합 TR. 여기는 발전기, 그리고 송전선을 거쳐서 여기 강압을 하는 거죠. 강압 TR이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 여기는 뭐 765나 345, 154에서 여기는 345, 154 계통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바꾸는 거죠. 여기가 다시 한번 강압을 하는 거죠. 강압.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직접 수용가로 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강압을 해서 그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강압을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계통으로 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계통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팩터들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공학이라는 것이 전기공학 도대체 뭘 배우냐 하는 거죠. 뭘 배우냐. 얘는 그 조금 빠진 게 있어요. 실제로는 전기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단순히 전기에서 우리가 I를 배우고 V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R을 배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잘 사용될 수 있게끔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해서 또는 배전을 해서 수용가까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전기공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뭘 배우나요? 전기공학에서 전류도 배우고 전압도 배우고 저항도 배우고 여기에 임피던스도 들어가고 또 과도 현상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건 뭐냐?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수용가가 사실 기준이거든요. 수용가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수용가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잘 운반해서 수용가가 잘 사용하도록 하는 전체 시스템을 꾸며주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전기공학이긴 하지만 에너지라는 말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잘 전송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AC 계통을 사용을 하죠. AC 계통. 도대체 어떤 팩터를 마지막에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냐, 이에 대한 문제로 사실 귀결이 됩니다. 잘 전송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팩터를 봐야 되냐, 이건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발송배전을 공부하는 어떤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좀 더 고급된 엔지니어로서 거듭나기 위한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허용전류 잘 계산하고 허용 용량 잘 계산하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전기에서 어떤 좀 더 큰 그림을 본다면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가 얼마나 수용가까지 잘 전달이 되겠느냐 할 때 그 판단하는 팩터가 어떤 거냐, 이걸 잘 보는 것도 조금 더 고급 엔지니어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P, Q, V, F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은 아주 초보자는 아니고요. 조금 그래도 아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거고요. 초보자라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다라고 인정하면 공부하기가 그만큼 또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도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PQVF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거냐?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적으로. 그냥 싹 지울게요.
딱 지우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고장이 났습니다. 여기 뭐 삼상 단락이 발생했어요. 단락이. 삼상 단락이 발생하면 P는 어떻게 될까요? P가 이쪽으로 전송되는 P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전송되는 P는 제로입니다. 그럼 여기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을 때 무효분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분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게 고장 전류예요. 고장 전류. 왜냐? 고장 전류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 무효분의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무효분의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본질적으로 VR 뭐 예를 들어서 IR이었다면 요 고장 전류 벡터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동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크기는 아주 커지고 이 각도는 거의 90도에 가깝게 꺾여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벡터 해석들을 사실 같이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무효분이라고 얘기해요. 이 무효분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전압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전압은 이거 극단적으로 0입니다. F는 어떻게 될까요? 고장 차단 안 했다. 고장 차단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 무한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얘도 그냥 무한대로 쓸까요? 고장 전류 무한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삼상단락은 아주 극한적인 고장인 거죠. 극한적인 고장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일선 지락이 발생을 했어요. 일선 지락의 발생이 이렇게 될까요?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 0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존재해요. 여기 그냥 써보죠. A라는 만큼 아주 뭐 크진 않지만 A라는 만큼이 존재해요. 여기 그냥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냥 뭐 10이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11. 무효분은 제법 큽니다. 무효분은 여기 이 자체 공급되는 무효분은 뭐 제법 커요. 뭐 한 10,000 정도 그냥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좀 그 크기 비교상. 그러니까 무한대는 아니지만 여기에 공급되는 무효분은 상당히 커지고 이쪽으로 그 건너가는 그 유효분 자체도 사실 0은 아니지만 조금은 있는 거죠. 뭐 일선 지락일 경우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요 일선 지락이 발생하면 전압은 뭐 직접 접지 계통이라면 1.3배 이내 또는 1.38배 이내가 되는 거죠. 근데 비접지나 뭐 그 아주 고저항 접지인 경우에는 뭐 루트 3배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몇 배? 그냥 2배 이내입니다. 그냥 맥시멈. 그래서 이거를 2배 적어 놔 볼게요. F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무한대까지는 안 가겠죠. 일정 부분 증가합니다. 증가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한 몇 퍼센트 뭐 올라가겠죠. 여기도 100% 기준에서 뭐 몇 퍼센트 올라갑니다. 60Hz니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61Hz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 이거는 지금 삼상 단락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뭐 일선 지락에 대한 얘기고. 어떤가요?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팩터는 이런 팩터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팩터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을 하면 여기에 다 끼워 맞춰줄 수 있어요.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그 발송배정 공부하시는 분들이 안정도 검토를 하죠. 안정도라고 하면 송배전공학 8장에서 다 어떤 얘기만 하나요? 일반. 처음에는 P하고 세타 또는 P하고 F 얘기만 합니다. 줄창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만 봐서는 되지 않아요. 이건 가간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실제 계통이 P하고 세타 또는 P하고 F만 있나요? 아니에요. Q하고 V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안정도를 진짜 잘 검토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거냐? 얘도 검토해야 되고요. 얘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계통공학에서는 QV 제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송배전공학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얘기, 안정도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실제 계통을 보니 얘만 갖고 안 되겠다예요. 물론 안정도 중에 PV도 있어요. PV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PV, P세타, QV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공통분모가 P, 세타, Q, V에 여긴 V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공부해야 되는 그 지향점은 어디냐면 얘입니다. 얘입니다. PQVF. 여기서 우리가 그 전류로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에너지 측면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보는 거죠. 그리고 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을 보는 거죠. 안정성. 그래서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 있죠. 정태 안정도 있죠.
정태 안정도. 정태 안정도가 있고 뭐 과도 안정도도 있고. 정태 안정도에서 뭐 기본적인 정의는 부하가 완만하게 변동했을 때 뭐 이런 얘기로 좀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아주 부하의 급격한 이거는 급격한 변동, 얘는 부하의 완만한 변동. 뭐 이렇게 좀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잘 보시면 부하가 완만하게 변동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P는 완만한 변동은 P 조금 변해요. 뭐 이렇게 되지 않고 원래 자기가 내던 거에서 아래 위로 뭐 조금 변동하는 정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거죠. Q도 어떻게 될까요? 부하가 완만히 커지면 약간 공급량이 좀 커지도록 그 어떤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V도 어떻게 될까요? 부하가 커지면 전압이 약간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급격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허용 범위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허용 범위 안에서. F 어떤가요? 부하가 늘어나면 F도 약간 주는데 줄어들 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시 주파수를 올리도록 하는 뭐 AFC 운전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부하의 자기 제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주파수가 다시 원상복귀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여기 안정도도 뭘 보냐? 얘를 보는 거, PQVF를 보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지향점, 마지막 타켓은 어디냐면 얘입니다. PQVF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P는 뭐 어떻게 나타나요?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뭐 지금 저거 다 뺄게요. 루트 3이나 이런 거 다 빼고요. Q는 VI 사인 세타예요. 뭐 V는 V고 F는 F죠. 세타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V가 없거나 I가 없으면 P와 Q가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점은 뭐다? P, 세타, V, Q, V, 세타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좀 있죠. 실제 우리가 안정도를 딸 때 방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P와 세타 이래서 이걸 각안정도 QV 그래서 뭐 전압 안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압 안정도. 근데 결국에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분리 안 됩니다. 분리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거와 이거가 주된 관계는 맞고요. Q와 V가 주된 관계는 맞는데 이렇게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도 되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도 학자들이 이 관계는 학자들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걸 봐도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저도 본 바로는 이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이 안 돼요. 다 뭐가 언급이 되냐? 얘 그리고 얘까지입니다. PV는 뭐가 대표적일까요? PV는 얘는 우리 요즘에 나오는 신재생 있죠. 신재생 중에서도 뭐 태양광 또는 뭐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 풍력도 중간에 인버터, 컨버터 다 들어가죠. 이게 다 인버터나 컨버터들 들어가서 그러니까 변환기 들어가는 거죠. 변환기 들어가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P만 오로지 출력이 되는 AC 계통으로 본다면 P만 출력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일 때는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원래 전원이 있고 부하가 있어요. 부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전압은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여기 만약에 태양광이 있어요. 태양광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전압이 이렇게 가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이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 발송배전을 좀 공부하는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큰 틀에서 놓고 보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게 다 끼워 맞춰져요. 모든 게. 그 최종 타켓은 어디냐? PQVF입니다. 그래서 조류 계산할 때도 뭐가 변수냐면 이거 중에서 정해져요. 이거 중에서 정해지고요. 조류 계산할 때 뭐 슬랙 모선, 부하 모선, 발전기 모선 있죠. 거기서도 변수가 뭐가 있나요? PQVF 중에서 정해집니다.
PQVF 중에서. 그래서 뭐 어떤 게 변수고 어떤 게 기지값이고 이렇게 정해져요. 물론 요거 대신에 뭐 세타가 좀 주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고장 계산할 때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반적인 어떤 불평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형이 되면 전압이 좀 뭐 어느 부분은 올라가고 어느 부분 떨어지고 전류는 어느 부분은 올라가고 어느 부분 떨어지고 이 부분이에요. 다 전부 다. Q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평형이 커지면 일단 또 허용 전류가 문제가 되니 뭐 케이블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쭉쭉 전개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그 타겟팅이 어디냐? 여기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이 발송배전을 공부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좀 한 타켓을 정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타켓을 정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다가 그냥 발송배전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그 최종 목표 또는 지향점이 어디냐 이거를 이해하면 조금 더 공부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 다 이해가 100% 되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좀 해 나가신다면 보다 더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그 영상을 마치고요. 나중에 이렇게 좀 강의가 성남 폴리텍에서 이게 진짜 강의가 좀 개설이 됐을 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정이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정이긴 한데 그래도 강의가 개설이 돼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저와 좀 이렇게 그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 아마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을 좀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